사촌형 농장 일을 2년 도왔다. 기술로 암돼지 20마리를 200마리로 불렸다. 올해 출하하여 순이익만 200만 위안. 그런데 연말에 고작 8만 외환만 주더라. 이런 돼지 치는 일은 걔도 하겠다면서 말이다. 폰에 찍힌 8만 외환 입금 알림을 보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따지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2년 전 링젠진의 농장은 망하기 직전이었다. 암돼지 20마리가 청일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병이 들었다. 그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처분해서 손해를 줄이는 것뿐. 안 그러면 농장 전체가 거덜날 판이었다. 그가 술과 담배를 들고 우리 집 앞에 무릎 꿇었다. 나에게 빌었다. 대형 축산 그룹에서 2년 일한 사촌 동생인 나에게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펑주야, 돌아오면 기술 지분 30% 줄게. 농장이 커지면 형이 절대 널 섭섭하게 안 하나. 난 그 말을 믿고 고액 연봉의 도시 직장을 관뒀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산골로 돌아왔다. 먹고 자는 걸 모두 농장 옆 3평도 안 되는 가조립 건물에서 해결했다. 700일이 넘는 밤낮 동안 어미 돼지가 난사를 겪으며 밤새 곁을 지키며 새끼를 받았다. 전염병 소문이 돌 때면 사람들을 데리고 7일 내내 소독했다. 결국 농장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 내가 직접 개발한 유산균 발효 사료로 사료 효율을 3.2에서 2.5로 낮췄다. 돼지 한 마리당 200위안을 더 번 셈이다. 분뇨를 자원화한 메탄가스 시설은 환경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대폭 아껴주었다. 그렇게 2년 만에 파산 직전이던 이 작은 농장은 마을에서 유명한 축산 대가가 되었다. 올해 비육돈 2번 출하로 200만 외환을 벌었다. 그런데 수익을 나눌 때가 되니 처음 약속한 지분 30%가 고작 8만 외환의 수고비로 변했다. 젠쥔 형님, 2년 전 약속한 지분 30%는 유효한가요? 하하하, 그냥 해본 소리지. 그걸 진짜로 믿었냐? 빈털터리 녀석이. 내가 거둬지지 않았으면 밥도 못 얻어먹었을 텐데 어디서 지분 타령냐? 눈치껏 돈 받고 꺼져라. 내년부터 농장에 나올 필요 없어. 청평제도 참 미련하네. 2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는데 8만 외환은 너무 짜다. 링젠지는 이제 마을 제일의 부자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지. 자본이 없는 놈이 죄지. 땅이랑 돈은 저쪽에서 됐으니 쟤는 그냥 일꾼일 뿐이야.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쩌겠어.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의 이장인 왕씨조차 뒤쯤 지고 서서 한숨만 대쉴 뿐 아무 말도 없었다. 뒤에 서 계신 부모님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고 계셨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따지러 나가시려는 걸 내가 붙잡았다. 의기양양한 링첸진의 얼굴을 보며 내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졌다. 좋아요. 8만 외환으로 하죠. 돈은 받겠습니다. 링젠지는 잠시 멍해졌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 몰랐던 모양이다. 그러더니 더 오만하게 웃어댔다. 그래, 눈치가 빨라야지. 이 돈 들고 도시에 가서 일자리나 알아봐. 마을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돼지 치는 건 너 같은 놈이 할 일이 아니야. 난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던졌다. 젠쥔 형님, 기억하세요. 오늘 받은 이 8만 외환이 반년 뒤 형님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말을 마치고 부모님을 모시고 뒤돌아섰다. 뒤쪽에서 윈젠진과 리쥐안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길을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펑주야,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거냐? 2년 동안 고생한 게 너무 아깝잖니. 난 불 켜진 농장을 한번 돌아보았다. 귓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 고생한 거 헛되지 않아요. 다한테 빚진 거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을 겁니다. 그는 내가 이 8만 외환을 들고 쫓겨나듯 도시로 일하러 갈 줄 알겠지만 꿈에도 모를 거다. 이 8만 외환이 그의 전 재산을 날려버릴 재앙이 될 거란 거.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틀어박혀 노트 한 권을 펼쳤다. 2년간 기록한 돼지 사육 데이터가 가득했다. 마디마디 기록된 돼지글의 생존율, 사료 효율과 방역 솔루션, 발효 사료의 배합법, 그리고 시도해보지 못했던 친환경 양분의 전체 공정 계획안. 링젠진의 농장에서 그는 단기 수익에만 급급해 순환 농법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양돈 업계의 미래 핵심 경쟁력이다. 지도를 펼치고 나은 서쪽 끝을 주시했다. 버려진 늪지대 말이다. 그 땅은 이심보다 되지만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웅덩이가 된다. 물은 검게 썩은 냄새가 나고 녹조가 가득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땅이다. 마을 사람들은 진흙탕이라 부르며 거저 줘도 안 가졌다. 5년 넘게 방치된 곳이다. 남들 눈에는
가치 없는 진흙탕일 뿐이겠지만 내 눈에는 친환경 양돈을 위한 최적의 명당이었다. 땅을 파서 메탄 가스조와 상아지로 만들면 양돈 최대 난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공터에는 축사를 짓고 주변에 호밀풀과 자우경을 심는다. 발효된 돼지 본료를 비료로 쓰고 잘 자란 녹초를 돼지 사료로 쓴다. 완벽한 자원순환 농법이다. 게다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웃과 분쟁도 없을 거고 방역 격리 조건도 마을보다 10배는 낫다. 다음 날 아침 난 8만 외아들 챙겨 마을 회관으로 갔다. 왕 이장님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펑주야, 여긴 어쩐 일이냐? 어제 젠준이 일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놈이 마을의 큰 납세자라. 내 말도 잘 안 먹혀. 이장님, 옛날 일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마을 서쪽 그 진흙탕을 빌리고 싶어서요. 5년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요? 뭐? 그 진흙탕을 빌리겠다고? 너 젠준이한테 당해서 정신 나갔냐? 거긴 풀도 안 자라는 곳이야. 그걸 빌려서 뭐 하려고? 돈을 얹어줘도 안 가질 땅인데 거기에 축사를 지어 친환경 양돈을 할 겁니다. 비만 오면 잠기는 곳이라 기초 공사도 못 할 텐데 축사는 꿈도 꾸지 마라. 게다가 가진 건 8만 외환분인데 땅 빌리고 시설 짓고 세게 돼지 사고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냐? 내 말 들어라. 피 같은 돈 날리지 말고. 이장님, 저 다 생각이 있어요. 그냥 임대료가 얼만지만 알려주세요. 내가 완강하자 이장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버려진 땅이니까 정 빌리겠다면 1년에 1,000외환만 내. 형식적으로만 받는 거다. 대신 미리 말해두는데 손해봐도 마을에선 책임 안 진다. 한 푼도 보전 안 해줄 거야. 네, 5년 계약할게요. 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 5년치 임대료 5,000외환을 한꺼번에 냈다. 수중에는 45,000외환이 남았다. 소문은 달걀을 단 듯 오전 내내 온 마을에 퍼졌다. 내가 진흙탕에 가서 부지를 살피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몰려와 주변을 에워쌌다. 수근거리면서 말이다. 미쳤어. 진짜 미쳤군. 피 같은 8만 외환을 진흙탕에 쳐박고 돼지를 키우다니. 임건군 말이 맞아. 저놈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 돼지나 먹이고 살지. 저런 곳은 들개도 안 가. 거기서 돼지를 키우겠다고? 연말이면 쫄딱 망할게 뻔해. 사람들 속에 임건군과 이현도 왔어. 아우디를 끌고 와서 차 창문을 내리더니 배꼽을 잡고 웅더대네. 펑치, 8만 외환이 그렇게 아깝지 않아? 형이 도시 가서 기분 전환이나 시켜줄게. 뭐 하러 진흙탕에 돈을 버려? 정 돼지를 키우고 싶으면 와서 내 밑에서 일이나 해. 한 달에 3,000외환 줄게. 숙식도 제공해준다니까. 건군씨, 그만 놀려요. 이제 사장님 소리 듣고 싶다잖아요. 그런데 저 진흙탕에서 황금 돼지가 나올지 모르겠네. 난 대꾸도 하지 않았어. 단수 작업복을 챙겨 입고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지. 수심과 지형을 직접 측정하며 수첩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기록했어. 진흙탕을 뻘은 검고 냄새가 났고 한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내 가슴 속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 임건군, 양봉장은 뺏으면 다 뺏은 줄 알겠지만 내가 틀렸어. 진짜 가치 있는 건 돼지우리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기술이야. 지난 2년간 몸으로 겪으며 쌓은 경험이지. 오늘 내가 얼마나 거만하든 반년 뒤에는 처참하게 무너질 거야. 측정자를 들고서 진흙탕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 하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멈춰섰어. 바람막이를 입고 머리를 묶은 젊은 여자가 다가왔지. 안녕하세요. 현 축산수의 센터 기술원 소정이라고 해요. 마을 방역 담당으로 새로 부임했어요. 순찰하러 나왔다가 진흙탕에 생태 양동장을 짓는 데서 구경하러 왔어요. 난 잠시 멍해졌어. 고개를 드니 햇살이 그녀를 비췄고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이 낯선 여자가 내 재기 성공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줄은. 소청은 옆을 쪼그려 앉아 진흙을 조금 집어들더니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내 배치 계획도를 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지. 이게 왜 순환형 생태 양축 모델이네요. 배수로, 메탄 시설, 사마지, 초지까지. 구역이 정말 명확해요. 방역 격리 구역까지 표시하셨네요. 이걸 전공하셨나요? 대학에서 동물과학을 전공했고 대형 농장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난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어. 이건 제가 만든 발효 사료 배합표와 전염병 방역 관리 계획서입니다. 양통장 건설 표준안도 있고요. 소총은 페이지를 넘기며 볼수록 놀라워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어. 이게 획서는 센터에서 보급하는 표준안보다 훨씬 전문적이에요. 특히 이 유산균 발효 사료 비법은 사료 효율을 2.5까지 낮출 수 있겠어요. 일반 농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예요. 그녀의 인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 인건구는 돼지 살찌는 것만 봤지 내 기술이 얼마나 값진지는 몰랐거든. 처음이었어. 내 계획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원래 예전 농장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려 했지만 사장이 당장의 수익만 따져서 투자를 안 하더군요. 난 씁쓸하게 웃으며 임건군과 있었던 일을 짧게 말해줬지. 소청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위관을 찌푸렸어. 너무하네요. 그건 기술 성과를 훔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잘 됐어요. 차라리 혼자 하셔야 이 모델의 장점을 완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펜을 들고 내 도면을 수정하기 시작했어. 설명도 곁들이면서 말이지. 이 웅덩이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형에 맞춰 주 배수로 3개를 파고 남쪽 큰 연못으로 모이게 하세요. 바닥엔 자갈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고요. 가장 높은 곳에 저수조를 만들면 가뭄 땐 초지에 물을 대고 장마 땐 배수하기 좋아요. 축사는 북쪽 높은 곳에 지으세요. 남향으로 앉아야 채광과 통풍이 제일 좋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땅만 잘 개조하면 표준 축사 2동은 충분히 짓겠어요. 5돈8마리에 연간 출하 1,500마리 규모로요. 문제 없겠는데요? 수정된 도면을 보니 순식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 난 그저 메울 생각만 했는데 지형을 이용해 배수를 하면 토목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지. 소 기술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까진 미처 몰랐네요. 기술원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소청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웃자 보조개가 쏙 들어갔어. 문과운 졸업하고 돌아온 건 우리 지역 농가들이 과학적인 축산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생태 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획까지 갖춘 분은 처음 봐요. 괜찮으시다면 무료로 기술 자문을 해드릴게요. 난 깜짝 놀랐어. 4개가 의심될 정도였지. 자금이 부족해 걱정이었고 인허가 신청도 막막했거든. 소청의 등장은 그야말로 가뭄의 장비였어. 당연히 진심이죠. 소청이 도면을 가리켰어. 이 농장이 성공하면 우리 마을 생태 축산 시범 농가가 될 거예요. 저도 이 사례로 논문 쓰고 승진하면 되고요. 서로 돕는 셈이죠. 아참, 올해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있어요. 생태축산 특별 보조금도 있고요. 이 프로젝트라면 딱 맞아요. 제가 신청 도와드릴게요. 무이자 대출 최소 10만 위안에 백신이랑 방역 물자도 무료로 받고요. 그 말은 내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주었어. 땅값 치르고 남은 돈은 45,000불이었거든. 축사 짓고 싹이 돼지에 사료까지 사려면 돈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 천천히 늘려갈 생각이었는데 무이자 대출만 있으면 단번에 표준 축사를 완성할 수 있었어. 그날 오후 나와 소청은 연못가에서 4시간 동안 농장 건설 계획부터 배수와 방역 시스템까지 전부 확정했어.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겼지. 해가 뉘어뉘어질 때쯤 소청은 마을로 돌아가야 했어. 가기 전 그녀가 말했지. 내일 신청 서류 보내줄게요. 신분증이랑 계약서 준비하세요. 모레 같이 가서 수석 밟으면 일주일 안에 승인 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난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 별 말씀을요. 전 기술력을 믿어요.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도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트럭을 타고 떠났어. 난 그 자리에 서서 빽빽하게 수정된 도면을 보며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 임건군, 농장을 뺏어서 날 고사시킬 줄 알았겠지. 넌 꿈에도 모를 거다. 난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과 전문 파트너까지 얻었어. 내가 마을에서 어디로 으스댈 때 마님이 이 진흙탕 속에 널 무너뜨릴 씨앗을 심어두었지. 밤에 집에 돌아와서 지원 정책에 대해 부모님께 말했더니 두 분은 그제야 씨름을 놓으셨어. 우리 아들 역시 능력 있는 줄 알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달걀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 임건군이었지. 비꼬는 말투가 가득했어. 통째. 축산센터 아가씨 오셨다며? 사기꾼일지 모르니 조심해. 여자가 돼지에 대해 뭘 알겠냐? 형 말 들어라. 얼른 그 진흙탕 계약 물리고 와서 내일이나 도와. 월급 500 더 올려줄게. 안 그러면 연말에 쫄딱 망해서 밥도 못 걷어먹을 테니까. 됐어요. 건군 형. 제 농장은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 농장이나 잘 챙기시죠? 초보는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데 소독 절차가 온통 구멍투성이더군요. 나중에 돼지들 다 죽어 나갈지도 몰라요. 나를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그는 내가 저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난 진실을 말한 것뿐이다. 그 농장의 방역 절차는 전부 내가 짠 거니까. 내가 떠난 뒤로 그는 소독과 방역을 완전히 무시했다. 돈을 아끼게 답시고 백신조차 저가형 짝퉁을 쓸 정도였으니 초봄의 전염병 고비가 그의 첫 번째 난관이 될 터였다. 난 그저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그가 서서히 심연으로 빠지는 걸 지켜보면서 정월 대보름이 다 지났을 무렵 현해 지원 정책이 승인되었다. 10만 외환의 오시 창업 대출금이 내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현 축산사무소에서 배정된 무료 백신과 소독약도 픽업 트럭에 한가득 실려왔다. 소청은 약속을 지켰다. 모든 행정 절차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사팀까지 연결해주어 취조가로 돼지 오리를 짓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잡초만 무성하던 진흙탕이 날마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진흙탕이 진짜 모양새를 갖출 줄이야. 배수구 파놓은 것 좀 봐. 아주 반듯하네. 인건 분내 농장보다 더 전문적인걸. 어쩌면 저 녀석이 큰 길을 낼지도 몰라. 이런 말들이 인건군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우디를 끌고 몇 번이나 찾아왔다. 둑에 서서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농장을 키워낼까봐, 마을 최대 양동가라는 명성을 뺏길까봐,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될까봐 무서운 거다. 자신의 농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내 기술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 그날 밤 공사팀이 막 본사의 기초를 다지고 바닥을 꾸른 듯 다음날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비닐을 씌워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깔아둔 비닐이 가위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공들여 판 배수구는 흙과 돌덩이로 꽉 막혀 있었고 저수조에 받아둔 물도 몽땅 빠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게 분명했다. 어제 퇴근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자물쇠까지 억지로 뜯겨 있었다. 소청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엉망이 된 현장을 보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너무하네요 정말. 농장을 못 짓게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인건군 말고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 나도 뻔히 안다. 어제 오후에 인건군이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축사가 근본도 없이 지어졌다며 빈정댔었다. 조만간 망할 거라나 신고할까요? 소청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장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다. 신고해봤자 기록만 남을 뿐 범인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공사 기한만 늦춰질 뿐이다. 인건군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것이다. 신고할 필요 없어요. 나는 몸을 굽혀 찢어진 비닐을 바라보며 귓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공사를 지연시키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겨우 비닐 찢고 배수구 막는 걸로 날 막겠다고? 참 천진하군. 나는 곧장 공사팀 반장님과 상의해 시공 순서를 전면 조정했다. 먼저 돈사의 골조 작업부터 진행하고 동시에 인부를 투입해 비닐을 새로 깔고 배수구를 뚫었다. 두 팀이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사람은 교대해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단 하루 만에 파괴된 현장을 전부 복구했다. 심지어 이전보다 진도가 훨씬 빨라졌다. 날이 밝았을 때 마지막 비닐 작업이 끝났다. 말끔해진 현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에는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다. 인건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방해하면 할수록 난 더 멋지게 농장을 지어 보일 거다. 나는 소청에게 부탁해서 현장 내 퀴퉁이에 야간 투시 CCTV를 설치했다. 담벼락 아래까지 빈틈없이 24시간 영상을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했다. 누군가 CCTV 본체를 부순다 해도 영상은 삭제되지 않는다. 나는 확신했다. 인건군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던걸? 아니나 다를까 사흘도 안 되어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식 들었어? 진봉이 농장이 공동묘지터에 지어줬대. 인기가 너무 강해서 거기서 키운 돼지들은 다 병긴 덩어리네. 먹으면 병 걸린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가져오는 새끼 돼지들도 다 병든 거래. 외지에서 몰래 들여온 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섞여 있다나 봐. 우리 마을 돼지들까지 다 전염되면 어떡해? 농장이 방역 기준에도 한참 미달이라던데? 나중에 전염병이라도 터지면 우리 마을 전체가 망하는 거라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급기야 몇몇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몰려갔다. 이장님께 내 농장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항의했다. 자기 집 돼지들이 전염될까 봐 콩난다는 이유였다. 이장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마을 회관으로 불러들였고 주민들에게 해명하라고 했다. 내가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임건군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불을 지피고 있었다. 엄씨 아저씨,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돼지열병은 장난이 아니라고요. 일단 퍼지면 우리 마을 연동 농가는 다 파산입니다. 진봉이 저 녀석 지 혼자 돈 벌겠다고. 마을 사람들 생사는 안중에도 없는데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주민 몇몇이 동조하며 소란을 피웠다. 당장 공사 중단시켜 마을에서 돼지 못 키우게 해야 돼. 임건군의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며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때리쳤다. 건군 형, 제 농장에 문제가 있다고요?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셨나요? 그럼 이것부터 보시죠. 이 서류는 현 축산국 직인이 찍힌 양pon장 건설 방역 검사 합격 보고서입니다.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도 있고요. 모든 항목이 국가 표준을 준수합니다. 마을에 있는 웬만한 농장들보다 기준이 높죠. 제 농장에는 방역 격리구역, 소독조, 폐기물 처리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현 축산국의 검수를 마쳤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임건군 앞에 던졌다. 오히려 건군 형님 내 농장은 작년에 환경보호 기준 미달로 현에서 벌금까지 내셨잖아요. 아직도 정화조 수리가 안 돼서 오물을 강물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고 방역 절차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던데 소독 기록이나 백신 접종 기록 당당하게 대놓으실 수 있겠어요? 지난달에 타지에서 떼온 짝퉁 백신 때문에 돼지들한테 주사한 뒤에 비육동 3마리가 죽어나갔죠? 마을 사람들이 노를 줄 아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제 돼지가 열병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퍼뜨리셨는데 동물방역법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 유언비어 유포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주민들이 녹음해준 형님의 유언비어 녹취록과 CCTV에 찍힌 형님이 한밤중에 제 현장에 들어와 빙판치는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보실래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임건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빛에 당황함이 가득했다.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가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마쳤고 그의 유언비어 증거까지 녹음했을 줄은 한밤중에 회방 돋는 장면까지 찍혔다. 야유하던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임건군을 보는 눈빛도 달라졌다. 왕 이장님은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더니 창백해진 임건군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건군아, 정말 너무하는구나. 진봉의 돼지 농장은 절차가 완벽하고 모두 합법적이다. 다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마을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임건군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풀이 죽어 위원회를 빠져나갔고 뒤도 돌아보지 못했다. 도망치듯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농장 건설은 예상보다 빨랐다. 3월 말 표준화된 돈사 2동이 완공되었다. 현 축산국장님이 시찰을 오더니 그 자리에서 내 농장을 마을의 생태 양식 시범 농가로 지정했다. 이 모델을 현 전체에 전파하겠다고 했다. 소청은 현의 종동 번식장을 소개해 주었다. 거기엔 순종 대백종과 두록종이 있었다. 혈통이 확실하고 질병에 강하며 성장 속도가 빨라 현재 국내 최고의 비육 품종이다. 더 중요한 것은 번식장의 귀한 창업 지원 정책이 있었다. 조건이 맞으면 외상으로 입식하고 돼지를 팔아 수익이 나며 원금을 갚는다. 이자는 한 푼도 없다. 계약하던 날 소청과 함께 번식장에 갔다. 공장장은 내 양식 계획과 방역증을 보더니 즉시 결정을 내렸다. 순종 대백 후보 모돈 10두와 두럭 종부돈 2두 그리고 자돈 50두를 의상으로 줬다. 총 20만 괴안에 달하는 가치였다. 연말에 출하한 뒤에 결제하기로 했다. 돼지를 싣고 마을로 돌아온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자돈을 실은 전용 운송 차량들이 천천히 내 농장으로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농장 입구에 모여 이 우수한 돼지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돼지들이 정말 기운차네. 인건군의 돼지보다 훨씬 낫구먼. 이게 다 순종 우량종이라며? 모두 한 마리에 만회약이라니 정말로 제대로 시작하는구나. 이런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임건군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사람들 맨 뒤에 서서 농장 안의 종돈들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질투와 공포가 가득했다. 안색은 속 밑바닥처럼 어두웠다. 그는 우량종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내 농장이 정식으로 운영되면 좋은 품종과 기술이 있고 정책 지원까지 받으니 10억 농가라는 명성까지 더해져 반년도 안 되어 그가 2년 공들인 농장을 추월할 것이다. 다급해진 그는 그날 밤 번식장을 찾아갔다. 자기도 우량종을 받고 싶어 했지만 번식장 측은 단칼에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의 농장은 환경 기준 미달해 방역 기록도 부실했으며 행정처분 기록까지 있었다. 지원 정책 요구 사항에 전혀 맞지 않았다. 임건군은 화가 너리 끝까지 났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뒷구멍을 썼다며 여자 힘으로 따낸 정책이라고 떠벌렸다. 나와 소청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입은 그의 몸에 달린 것이니 하고 싶은 대로 두었다. 지금 나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이 돼지들에게 쏟아붓고 있다. 내일 아침 5시며 일어나서 돈사로 들어갔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개체별 섭취량과 상태를 기록했다. 발효 사료의 배합을 조절하고 오후에는 돈사를 소독했다. 모돈의 발정 상태를 관찰하고 자돈들에게 백신을 맞췄다. 밤에는 관제실을 지키며 돈사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했다. 소청은 거의 매일 농장에 와서 돼지들의 건강 검진을 돕고 방역 계획을 수정해 주었다. 성농업과학원에서 최신 유산균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사료 발효 균종 덕분에 사료 후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우리 둘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돼지들은 눈에 띄게 자랐다. 한 달도 안 되어 50마리의 자돈들은 평균 10kg에서 25kg 이상으로 컸다. 모두 털기가 반질반질하고 생기가 넘쳤으며 아픈 돼지는 한 마리도 없었다. 생존율은 100%였다. 후보 모든 식도도 모두 발정이 와서 수정에 성공했다. 농장의 홍일풀과 자운형도 푸릇푸릇하게 잘 자랐다. 발효된 동분을 비료로 쓰니 목초가 아주 높고 빽빽하게 컸다. 베어서 사료에 섞어주니 사료비를 크게 아낄 수 있었고 육질도 훨씬 좋아졌다. 살코기 비율이 높아졌고 고기에서 은은한 향이 났다. 생태순환 모델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반면 임건군의 농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봄이 되어 기온이 오르자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가 왔다. 내가 떠난 뒤 그는 방역과 소독을 소홀히 했다. 하는 신용만 낼 뿐이었다. 돈 아끼려 가짜 백신을 쓴 탓에 농장의 돼지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열이 나는 증상을 보였다. 비육동 몇 마리가 의문사하기까지 했다. 수의사를 불러 확인해보니 청일병에 의한 2차 감염이라고 했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죽는 돼지는 점점 늘어났다. 다급해진 그는 뻔뻔하게 내 농장으로 찾아와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그날 나는 사료를 배합하고 있었다. 그는 아첨하는 얼굴로 들어오며 담배 한 포로를 내밀었다. 진봉아, 내가 예전에 미안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을 좀 이해해주렴. 내 형수가 달콩탕을 끓였으니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자. 온 김에 우리 농장 돌 좀 봐주라. 돼지들이 자꾸 죽어나가서 형이 정말 죽을 맛이다. 그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니 그저 웃음만 나왔다. 내 배당금을 떼먹고 개 한 마리 묵어놔도 할 일이라 비웃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단 말인가. 한밤중에 비디를 찍고 돼지 전염병 루머를 퍼뜨릴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단 말인가. 미안하지만 건군 형님, 제가 시간이 없네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사료를 섞었다. 우리 동장 돼지도 많아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전 그냥 돼지나 치는 놈인데 기술을 뭘 알겠습니까? 다른 실력 있는 분을 찾아보세요. 임건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못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이를 갈며 음침하게 진봉이라고 내뱉었다. 좋게 말할 때 적당히 해라. 돼지 좀 키울 줄 안다고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너 없다고 해서 내 농장이 망할 것 같으냐. 나를 마치고 그는 담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고는 뒤돌아 가버렸다. 나는 그의 화난 뒷모습을 보며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나 없으면 내 농장은 정말로 끝장이야.
돼지면 말이 죽는 게 최악인 줄 아니? 넌 꿈에도 상상 못할 거다.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임건주는 나에게 거절을 당하고 농장으로 돌아가서 방역과 관리를 개선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모두 원망을 나에게 쏟아부었다. 그는 내가 돌아와 농장을 차리지만 않았어도 체면 구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를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도 않았으며 농장의 문제도 안 생겼을 거라 믿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저지른 행동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고 법의 붉은 선을 완전히 침범했다. 4월 중순 내 첫 비웃돈들은 이미 50kg 넘게 자랐다. 4개월만 더 있으면 출하할 수 있었다. 내가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사료는 효과가 갈수록 좋아졌다. 돼지들의 일일 증체량이 900g에 달했는데 일반 사료보다 250g 정도 더 빨랐다. 게다가 거의 병치레도 없어서 동물용 의약품도 거의 쓸 일이 없었다. 도축장 사장이 직접 와서 보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출하 시기가 되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결제는 현금으로 하며 단 한 푼도 밀리지 않기로 했다. 계약을 마친 날 나와 소정은 농장에서 축하 파티를 했다. 안주 몇 가지를 요리하고 우리 부모님도 오셨다. 가족 모두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다. 아비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내가 고생이 참 많았다. 이제 내가 자리를 잡은 걸 보니 얘 아비 마흔이 참 좋구나. 아버지,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잔을 부딪히며 만감이 교차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는 나 자신만이 안다. 하지만 정말 상상조차 못했다. 임건준이 내 돼지들에게 손을 댈 만큼 미쳐버릴 줄은. 그날 밤 부모님, 소정과 식사를 마치니 밤 10시였다. 부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축사를 한 바퀴 돌며 문과 창문, 사료실을 점검했다. 모든 게 정상임을 확인하고 옆 숙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새벽 2시쯤 휴대전화에 CCTV 경보가 갑자기 울렸다. 사료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즉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전화를 들고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두 사람이 사료실 문 잠금 장치를 따고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중 한 명은 다리를 절뚝거렸는데 틀림없는 임건준이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처남 이빈이었다. 지켜보니 임건준이 품에서 하얀 플라스틱 병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하얀 가루를 구석에 쌓아둔 내 발효 사료에 몽땅 부었다. 그러고는 삽으로 골고루 휘저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다시 몰래 빠져나갔다. 나는 잠시 카메라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다. 저 하얀 가루가 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망초는 소량 쓰면 변비 치료에 좋지만 과하게 쓰게 되면 심한 설사와 탈수를 유발하고 장기 보전으로 폐사할 수도 있다. 그는 한 병을 통째로 사료에 부어버렸다. 만약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료를 돼지들에게 먹였다면 돼지들은 전부 죽어나갔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내 목숨줄을 끊으려는 짓이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동시에 CCTV 영상을 클라우드 USB에 완벽하게 저장했다. 3중으로 백업을 해둔 것이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파출소 경찰들이 도착했다. 나는 그들을 사료실로 안내했다. 가루가 섞인 사료와 망가진 문 자물쇠를 보여주고 녹화된 영상을 경찰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구였다. 그들은 즉시 사료 속 가루 샘플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증거 영상도 확보하고 진술서도 작성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니 어느덧 날이 밝았다. 소정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망가진 사료를 보며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람 정말 미쳤네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죠? 이건 감옥에 갈 일이에요. 나는 독이 든 사료 포대를 보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임건준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줄 알았기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해둔 것이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대담하게 사고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겠다면 그 뜻을 이뤄줘야지.
오전 10시 임건주는 집에서 내 농장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와 이빈을 파출소로 연행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아무도 설마 임건준이 독을 타는 천인공노할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세상에, 임건준 정말 너무하네. 남의 돼지한테 독을 타다니. 이건 생계를 끊으려고 작정한 거잖아. 예전부터 인간 말종인 줄은 알았지만 진봉이 월급을 2년이나 떼어먹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꼴 좋게 됐네. 형사 처벌받고 감옥 가야지. 자업자득이야. 임건준의 아내 이현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미서를 서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임건준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진봉아, 이 형수가 무릎 꿇고 빌게. 건준이가 잠시 마귀가 씌었나 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좀 봐주라. 그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 구석은 풍비박산이다. 이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불쌍했는지 옆에서 나를 설득하려 하셨다. 봉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한마을 사람끼리 얼굴 붉히고 살면 안 좋잖니. 나는 이현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내 말투는 단호했다. 형수님, 그 사람이 내 사려에 약을 탈 때 우리 사이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내 생계를 끊으려고 돼지들을 몰살시키려 했을 때 나를 봐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법은 아무나 어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합의서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이현은 내가 꿈쩍도 하지 않자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청풍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호의를 베풀 때 적당히 좀 해. 사려야 뭐 좀 섞은 게 대수야? 얘 돼지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 꼭 젠준이를 감옥에 보내야겠어? 내가 말해두는데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욕을 마친 그는 되돌아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끝날 사람은 그족이지. 린젠쥐는 결국 사료를 아직 투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파출소에서 15일 행정 구류와 벌금 5,000비아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류소에서 나오는 날 린젠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딜 가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는 내 돼지 농장을 바라보며 눈에 원망과 도끼를 가득 품었습니다. 하지만 꽤 얌전해지긴 했습니다. 다시는 내 농장에 와서 난동을 부리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농장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그가 구류된 15일 동안 농장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득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병사한 돼지는 농장 들고랑에 버려졌습니다. 무해화 처리도 전혀 하지 않았죠. 5월 말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으면서 농장 환경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전염병이 폭발했습니다. 먼저 보육실에 새끼 돼지들이 집단으로 발열과 설사,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죠. 하루 만에 2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어서 비육돈들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호흡 곤란을 겪다가 한 마리씩 쓰러져 갔습니다. 수의사가 와서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빨리 농장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악성 전염병이라고요. 지금 당장 처분하지 않으면 농장의 모든 돼지가 몰살할 거라고 했습니다. 린젠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생의 피땀이 이 농장에 있었으니까요. 돼지가 다 죽으면 그는 완전히 알거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수의사를 찾아다니고 가장 비싼 약을 사다 돼지에게 주사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사한 돼지는 점점 늘어났고 농장 공터에는 죽은 돼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악취가 진동하여 온 마을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수친과 암돼지 초음파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친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일 가능성이 커요. 당장 축산과에 신고해야 해요. 안 그러면 확산되는 순간 마을 전체 양동 농가가 피해를 입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현 축산과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현 축산과 방역 요원들이 도착했고 방호복을 입고 린젠쥐네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샘플 채취 및 검사 결과 그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이건 국가 일종 동물 전염병입니다. 발견 즉시 모두 살처분해야 하고 무해화 처리를 거쳐 농장 전체를 소독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은 재입식이 금지됩니다. 방역 요원이 살처분 통지서를 린젠진에게 건넸을 때 그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죠. 200여 마리의 비육동과 수십 마리의 시돼지 전부 살처분 후 매몰해야 합니다. 그의 농장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했죠. 그날 온 마을에 린젠진의 통곡 소리와 위주야의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농장에 들어가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전용 매몰지로 옮겨 무해화 처리를 마쳤죠. 텅 빈 농장을 보며 린젠진의 머리는 하룻밤새 반백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번 돈을 다 날린 것은 물론 사료 공장에 50만 위안의 미수금이 남았고 은행 대출도 10만 위안이나 있었습니다. 농장은 사라졌고 유일한 수입원인 돼지도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참상을 보며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며 혀를 찼죠. 천펑에 피땀 어린 돈을 떼먹고 남의 사료에 독을 탔으니 이제 천벌을 받은 겁니다.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돼지열병에 걸렸겠습니까? 천풍의 농장은 바로 옆인데도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실력 차이죠. 예전엔 돈 좀 있다고 마을에서 아나무인으로 굴더니 이제 잘 됐네요. 알거지가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 어디 한 번도 거드름 피워보시지. 이 말들은 칼날처럼 린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돼지열병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돼지들이 살처분되지 않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식칼을 들고 내 농장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미친 듯이 내 이름을 불렀죠. 천펑, 당장 기어나와. 내 놈이 말 멈췄어. 내가 우리 동장을 신고했지? 오늘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입구에 있던 주민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소란을 듣고 농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린젠진을 보며 전혀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린젠진, 내 농장이 병든 건 내가 방역을 무시하고 소독을 제대로 안 했으며 병사한 돼지를 방치했기 때문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지? 돼지열병은 국가 일종 전염병이야. 누구든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 내가 신고하지 않아서 마을 전체로 퍼졌다며 모든 농가의 돼지가 죽었을 텐데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 오늘 시칼을 들고 내 농장에 침입해 내 신변을 위협한 건 이미 위법 행위야. 계속 소란을 피운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며칠 더 구류 살게 해주지. 내 말은 찬물을 끼얹은 듯 린젠진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다가 주변 주민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보더니 손에 든 식칼을 쨍그랑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마치 쫓겨나는 개처럼 말이죠. 다 끝났어. 내 농장이 망했어. 돈도 다 잃고 빚만 잔뜩 남았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련한 사람에겐 미운 구석이 있는 법이죠. 오늘의 이 결과는 전부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내 2년치 피땀 어린 돈을 떼먹었을 때 오늘이 올 줄 왜 몰랐을까요? 밤중에 파괴 공작을 하고 독을 탔을 때 오늘이 올 줄 왜 몰랐을까요? 돈을 아끼려고 방역 규정을 무시하고 농장에 생사를 걸고 장난을 쳤을 때 오늘이 올 줄 왜 몰랐을까요? 길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결과도 스스로 감내해야 합니다. 나는 더는 상대하지 않고 뒤돌아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나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린젠준의 농장이 무너진 후 나의 친환경 돼지 농장은 마을의 유일한 대규모 영동시범 농가가 되었습니다. 6월 말 제 첫 비육돈들이 벌써 100kg 넘게 자라서 곧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돼지들은 제가 직접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사료만 먹여서 키웠죠. 항생제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육질이 아주 탄탄하고 마블링이 눈꽃처럼 풍부해서 일반 돼지고기보다 품질이 훨씬 뛰어납니다. 소진이 고기 샘플을 성 농가원에 보내 검사했는데 결과가 나온 날 우리 둘 다 정말 뛰듯이 기뻤어요. 돼지고기의 모든 수치가 국가 녹색식품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살코기 비율은 65%에 달했고
불포화 지방산은 일반 고기보다 30%나 높았습니다. 프리미엄 유기농 돼지고기 기준을 완벽히 충족했죠. 검사 보고서를 챙겨서 저는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신선식품 체인인 선풍리 마트예요. 그곳은 고급 유기농 식재료를 전무드로 하며 상전체에 수십 개의 매장이 있는데 고기 품질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구매 총괄이 팀원들을 데리고 직접 차를 몰아 제 농장까지 왔더군요. 현장 조사를 위해서였죠. 축사 환경부터 사료 배합, 방역 절차, 분뇨 처리와 순환 농법까지 하루 종일 정말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돼지 한 마리를 즉석에서 도축해 육지를 직접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진 사장님, 이 돼지고기 품질은 제가 본 것 중 최고입니다. 지금 거래하는 수입산보다 훨씬 많네요. 이번에 출하하는 150마리 전부 저희가 사겠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근당 18회안 드릴게요. 시장가보다 3회안이나 높은 가격입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단 한 푼도 깎지 않겠습니다. 근당 18회안이라니 가슴이 벅차올라 떨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계산이 되더군요. 150마리 평균 220근씩 잡으면 한 근에 18회안씩 해서 한 마리에 거의 4,000회안이고 150마리 총 매출은 60만 외환이나 됩니다. 사료비와 새끼 돼지, 인건비를 다 빼도 순수익만 30만 외환이 넘는 거죠. 이 돼지들 덕분에 그동안의 투자금을 한 번에 다 회수하고 10여만 외환의 수익까지 냈습니다. 문제없으면 이 가격에 바로 계약하시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 총괄과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날 선풍기일 냉장 운반차들이 줄을 지어 제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포동포동하게 잘 살찐 돼지들을 전용 운반 차량으로 옮겨 실었죠. 대금 60만 외환도 그 자리에서 입금됐습니다. 계좌에 찍힌 긴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 옆에 계시던 부모님은 손을 파르르 떠셨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2년 동안의 서러움과 4개월간의 고생이 이 순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돼지를 실은 냉장차들이 줄줄이 농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흘을 지날 때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선풍기 로고가 박힌 냉장차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봤죠. 세상에 근덤 18회안이라니 시장가보다 3회안이나 더 비싸대. 저 돼지들만 팔아서 60만 외환을 벌었다네. 진봉이가 정말 큰 돈을 만졌구나. 저 고기는 시대 최고급 마트로 간다니 부자들이나 먹는 귀한 고기지. 임건구는 도축장에 사정해도 가격 깎였는데 진봉이랑은 이제 비교도 안 되는구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 저 쓸모없던 진흙탕이 진봉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줄. 저 녀석 참 대단한 제주꾼이야. 임건군도 사람들 틈에 끼어 냉장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괄과 웃으며 압수하는 모습을 보더니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안색이 흑빛이 되더군요. 그는 제게 진흙탕에 돈 버린다고 비웃고 돼지 다치는 가난한 놈이라 무시했지만 전 불과 반년 만에 그가 평생 가도 닿지 못할 높이까지 단숨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우디 차도 냉장차 행렬 앞에선 초라해 보일 뿐이었죠. 바로 그때 구매 총괄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 사장님, 이번 돼지들뿐만 아니라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돼지는 저희 선풍기 측에서 전량 매입하겠습니다. 최저가는 항상 시장가보다 3회안 높게 잡고 시세가 오르면 저희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시세가 떨어져도 저희는 가격을 내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 진통 유기농 돼지 브랜드를 런칭해서 성전체 매장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수익은 절반씩 나누시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2년 독점 공급 계약에 브랜드 런칭까지 제안받다니 이건 앞으로 팔로 걱정이 아예 없다는 뜻이고 늘 비싼 가격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임건구는 몸을 휘청거리더니 갑자기 피를 토하며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는 저를 바라보며 눈에 절망과 후회만 가득 담은 채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에 아그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를 망신 주려던 게 아니라 단지 제 길이 넓어진 것뿐이고 그는 스스로 길을 막아버린 것뿐이니까요. 그날 밤 마을 최고의 식당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도와준 소진과 공사팀 반장님들 그리고 늘 믿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였죠. 술잔을 든 소진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봉아, 정말 축하해. 내가 결국 해냈구나.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 혼자 해낸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저는 그녀와 잔을 부딪히고 술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저는 소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진, 난 양동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키우고 싶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지. 내가 기술을 전수하고 판로까지 전부 책임져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말이야. 나랑 같이 해볼래? 소진의 눈이 반짝이더니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좋지.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임건구는 돼지 키우는 게 그저 인건비다 떼어먹고 재료 아껴서 돈 버는 건 줄로만 알거든요. 하지만 그는 모르죠. 진정한 양축은 기술과 비전, 그리고 상생에 달렸으므려 내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축협동조합을 만든다는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고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은 인산인해를 잃었죠. 모두 조합에 가입하러 온 주민들이었죠. 펑즈, 나도 가입할게. 우리 집에 땅이 좀 있는데 돼지 10마리나 키워보란다. 기술 좀 가르쳐주게. 펑즈야, 전엔 삼촌이 미안했다. 남들 따라 널 비웃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삼촌도 내 밑에서 열심히 해볼게. 나 좀 이끌어다오. 우린 널 믿는다. 내가 우릴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무조건 내 말 따를게. 내가 우릴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무조건 내 말 따를게. 간절한 얼굴들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전 주민들께 조합 규칙을 설명했죠. 기술 지도는 무료로 해드리고 중동과 발효 사료를 통합 공급하며 방역도 통합 관리합니다. 출하 시기에는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매입하죠. 주민들은 제 기준에 맞춰서 돼지만 잘 키우시면 됩니다. 팔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기술 걱정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30가구가 계약했죠. 라와 이장님은 이 모습을 보며 격하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펑즈, 자네가 큰일을 해냈어. 그동안 못 도와줘서 미안하네. 앞으로 협동조합 일은 마을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네. 조합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린젠쥐니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요. 사료 공장과 은행 빚만 70만 위안,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죠. 리쥐안도 이혼하지 않여 친정으로 갔고요. 갈굽 없는 그가 병사한 돼지에 손을 댄 겁니다. 그날 조합원 한 분이 몰래 전화를 주셨죠.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펑즈, 빨리 이리 좀 와봐. 린젠준 그놈이 한밤중에 묻어둔 병사돈을 파내서 트럭에 가득 실었어.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놈이 뭘 하려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국가 규정에 따르면 병사한 돼지는 무조건 살처분해야 합니다. 도축, 판매, 운송 모두 은금이죠. 린젠진이 사체를 파낸 것 분명 앙도축장에 몰래 팔아서 빚을 갚으려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짓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같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전 즉시 조합원계 감시를 부탁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장감독관리국과 축산사업소에도 연락해 상황을 전부 설명했죠. 전화를 끊고 전 수칙을 데리고 차를 몰아 조합원이 보내준 위치를 추격했습니다. 린젠쥐는 낡은 트럭을 몰고 병사돈을 가득 실은 채 연마을 암도축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우린 계속 뒤를 쫓았고 길목에 있는 검문소에서 경찰과 유관기관 단속반원들에게 앞뒤로 포위되어 가로막혔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죠. 적재함엔 병사돈 사체가 가득했고 린젠쥐니 운전석에서 끌려 나올 때 보니 얼굴은 종리장처럼 하얗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조서를 꾸미고 증거를 확보한 뒤 병사돈을 전량 압수해 무해화 처리를 위해 보냈습니다.
린젠준도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이번엔 절대 재기 불능일 겁니다. 안전기준 미달식품 생산 및 판매, 그리고 동식물 방역 위반죄까지 두 죄목이 합쳐졌으니 법에 엄중한 심판만 남았죠.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다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벌받을 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병든 돼지를 팔 생각을 하다니 대대손손 벌 받을 짓이야. 감옥에서 썩어야 해. 정말 이명수심이 따로 없군. 전부터 싹수가 노랗다 했어. 이제 보니 뻑속까지 악강이네. 구속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부인 리지아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 남은 짐까지 싹 다 챙겨서요. 한데 화려했던 그의 집은 풍비박산 났죠. 전 그의 최후를 지켜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협동조합이 본궤도에 올랐거든요. 가입한 30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표준화된 돈사를 지었고 저와 수치는 매일 집집마다 돌며 사료 배합과 방역을 도왔습니다. 새끼 돼지들도 무사히 입식했죠. 현장 지도부도 여러 번 방문해 저희 협동조합을 현 전체의 농촌진흥 시범 모델로 정했죠. 제 생태 양축 모델을 널리 보급하기로요. 제 생태 돼지고기는 불티나게 팔렸고 침펑 생태돈 브랜드는 대박이 났습니다. 외지 유통업자들이 줄을 지어 협력을 제안해왔죠. 모든 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2년간 겪었던 모든 서러움을 값진 결실로 바꿔낸 순간이었죠. 제 권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과 부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석 달 후 린젠진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고자 신분으로 저도 법정에 갔죠. 검찰은 완벽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경사동 유통물증과 조서, 성분검사 보고서, 거기에 영업 방해와 가축 전염병 위원비어 인포 기록까지요. 모든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피고인 속에 선 린젠쥐는 머리는 희끗해지고 안색은 킁했습니다. 예전에 아나무인 격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물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결국 법원은 즉석에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린젠쥐는 안전기준 미달식품 판매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방역 위반죄를 포함해 징역 1년 6개월을 더한다. 경합범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벌금 10만 외환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린젠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저를 보던 그의 눈에는 후회만 가득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4년의 감옥 생활, 그가 나왔을 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죠. 스스로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네요. 법원을 나오자 소청이 내 곁에 서서 어깨를 살며시 다독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하늘의 태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이 참 평온해졌어요. 그래, 다 끝났네. 원래의 진흙탕 옆에 20亩의 땅을 더 넓혀 가공 공장과 도축장을 세웠죠. 완전한 산업 체인을 구축해 사역부터 판매까지 다 이뤘어요. 마을 청년들은 기회를 보고 도시에서 돌아왔어요. 협동조합에 가입해 누구는 사육을 맡고 누구는 판매를 담당하며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죠. 온 마을이 활기를 띄웠어요. 예전에 텅 빈 마을에 이제 일감이 넘쳐나요. 돈벌이 위치로 안 나가죠. 새 시멘트 도로가 깔리고 가로등도 새로 달고 문화광장도 생기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왕 이장님은 늘 말하죠. 우리 마을의 성공은 다 진봉이 덕분이라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혼자만의 공이 아니란 거려. 소청이 곁을 지키며 정책을 챙겨주고 기술을 돕지 않았다면 힘들었죠. 마을 분들의 신뢰 없이 조합도 없었을 거예요. 석 달 28일 설 이틀 전 연말 배당 대회가 열렸죠. 조합 가입 가구 중 많게는 10년만 위안, 적어도 2, 3만 위안을 받았죠. 배당금을 손에 쥐고 다들 웃음꽃이 피어 제게 연신 고맙다 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소청이 언덕으로 절 데려갔죠. 불 켜진 마을을 내려다보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진봉아, 이게 다 내가 일군 거야. 그녀를 바라보며 마을 풍경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여긴 버려진 진흙탕이었는데 1년 만에 마을의 보물 창고가 됐네요. 몸을 돌려 소청을 바라봤죠. 이 모든 것 내 공이 절반이야. 처음부터 날 믿고 도와준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무릎 꿇고 고백했죠. 소청아, 올 한 해 함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의 날들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줄래? 생태 사육 사업도 함께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소청은 멍해졌고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죠. 눈물을 흘리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지를 끼워주며 안아주었죠. 그녀를 꽉 안아주었어요. 마을엔 폭죽 소리가 울리고 명절 기분이 무르익었죠. 이듬해 봄, 사업은 더 도약했어요. 농업과학원과 협력해 생태사육연구소를 세웠고 소청이 소장을 맡아 사료와 수만 사육을 연구했죠. 기술을 계속 보완해 비용은 맞추고 품질은 높였어요. 우리 진품 생태돼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죠.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로 인지도가 꽁충 뛰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지 사람들로 북적였죠. 전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했고 핵심 기술도 무료로 알려줬어요. 남이 추월할까 걱정 안 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얼마나 앞서가느냐보다 얼마나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시장이 커져야 다 잘 되니까요. 품질을 다 같이 높여야 업계 전체가 살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임건구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온갖 방해를 일삼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졌지만 전 모두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마을과 상생하니 길이 더 넓어졌죠. 그해 여름 큰아버지가 큰 병으로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막막했죠. 길에 없던 큰어머니께서 몸장으로 찾아와 울며 말씀하셨죠. 건구는 감옥에 있고 살림을 다 팔아도 돈을 구할 데가 없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부모님도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친척 어르신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냐며 도와주라고 하셨죠. 한참을 침묵했어요. 제 배당금을 떼먹고 절 비웃던 임건군과 옆에서 가들던 두 분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밑에서 일이나 하라던 말, 사료에 독을 풀 때도 편들어주지 않았던 분들이죠. 하지만 병상에 큰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수술비를 제가 다 내고 좋은 의사도 모셔왔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해 고비를 넘기셨어요. 큰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소리 내우시며 계속 사과하셨죠. 다 우리가 잘못했다며 자식 교육이 부족했다고 하셨죠. 지난 일이라며 다독였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며 조카로서 도리를 한 거라 했죠. 임건군을 용서한 게 아니라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죠. 이 일로 마을 분들은 절 더 높게 평가했어요. 진봉이는 능력뿐 아니라 그릇이 남다르다면서요. 원수를 돕긴 쉽지 않으니까요. 추석 전 교도소로 임건군을 면회 갔어요. 감옥 생활에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기세등등하는 사라진 채 초췌함만 남았더군요. 절 보고 고개를 떨구며 진봉아 미안하다. 수술비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큰아버지 보라고 한 거니까 너랑은 상관없어. 그를 바라보며 단단히 말했죠.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이야. 비호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소식 전하러 왔어. 큰아버지 수술 잘 됐으니 걱정 말고 지내라고 반성하고 잘 나와서 새 사람이 되라. 임건군은 고개를 들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감싸주고 통곡을 하더군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욕심만 안 부렸어도 배당금 떼먹으며 척지진 않았을 텐데 너와 가족 모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 그는 한참을 울며 속죄의 눈물을 쏟았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뒤늦은 후회는 무의미하죠. 애초에 양심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 자리에서 일어났죠. 교도소를 나오니 햇살이 쏟아지며 참 따뜻했어요. 그와의 악연도 이제 끝이죠.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털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의 길을 가고 전 제 미래를 가야죠. 시간은 참 빨라요. 어느덧 2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사업은 더 탄탄해졌어요. 진품 생태돼지는 쥐약 대표 브랜드가 됐고 직영점도 20개 넘게 냈죠. 입점 마트만 250고 매출은 2억 위안을 넘겼네요. 협동조합이 주변 8개 읍으로 확장됐고 가입 농가가 500곳을 넘었습니다. 1000명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에서 유명한 모범 협동조합이 됐죠. 저와 소청이도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러 왔죠. 마을 입구부터 저희 집까지 홍등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명절보다 더 북적거렸습니다. 이장님이 주례를 맡아 마이크를 잡고 감격하며 말씀하셨죠. 펑츠와 소청이는 마을의 의인입니다. 두 사람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마을 주민 모두를 대표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100년 애로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소청이를 보며 정말 행복함을 느꼈죠. 진흙탕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함께 걷기까지 함께 비바람을 견디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제 동업자이자
연인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태명은 옌옌이고 이름은 진영청이라고 지었죠. 우리 부부의 이름에서 땄어요. 부모님은 매일 손주를 안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세요. 건강도 점점 좋아지셨고 예전의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마을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죠. 가난했던 산골 마을이 이제는 생태 양식 모델 마을이 됐어요. 집집마다 새 집을 짓고 차를 샀고 학교를 고치고 영어원도 세웠죠. 노인과 아이들 모두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의 진흙탕은 이제 생태관광원이 되어 도시 사람들이 체험하러 몰려오죠.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식당과 민박도 활기를 띱니다. 사람들은 진봉이가 보물을 찾았대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바꾼 게 아니라는 걸요. 행복을 향한 모두의 열망과 과학적인 양식 기술, 그리고 좋아진 시대 덕분이죠. 그해 가을, 인권군이 출소했습니다. 4년 동안 복역하고 나온 그는 40도 안 돼 머리가 하얗고 실제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로 오지 않고 타지로 일을 하러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가끔 그를 본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힘들게 산다더군요.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주면 저는 그저 엽게 웃고 맙니다. 각자의 길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의 몫일 뿐입니다. 석 달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소천과 언덕에 서서 하얗게 덮인 나을과 불 밝힌 농장을 내려다봤죠.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눈을 만지며 옹알이를 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청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말하더군요. 벌써 5년이 지났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5년 전 저는 인권군에게 쫓겨나다시피 했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비웃음만 샀었죠. 5년 후인 지금은 사업을 일궜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얻었죠. 나을도 함께 잘 살게 됐고요. 원하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청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요. 눈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들판과 언덕에 내리는 눈꽃이 생기를 머금은 채 우리 농장을 포근한 솜리풀처럼 덮어주었죠. 서서히 내리니 풍년이겠네요. 내년에도 결실이 가득할 겁니다. 제 인생과 이 땅의 앞날은 저 눈곱 송이처럼 순수하고 당당하며 밝게 빛날 것입니다.